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업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아이가 뭘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그런 게 커서 수업을 계속 빼먹고 핑계가 많아요. 뭐 까먹고 못 오고 뭐 때문에 못 오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많은데 일단 숙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시점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숙제를 안 하는 거를 잡아서 숙제를 잘 하게 만들었는데 또 다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가르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질문이 있어요. 주제는 이제 best friend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if you could change one thing about your best friend, what would it be? 이렇게 하면은 네가 친구에 대해서 고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뭘까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문장이 조금씩 길어지면은 if your best friend was about to move very far and you had one day to spend together before they went, how would they spend the time? How would you spend the time? 라고 나왔는데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다음으로 가서 이제 요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if your best friend asks you to give them all your savings for an emergency, would you do it? 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휘 문제들에서 걸린단 말이죠. 세이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이빙이 뭔지를 알려주는 건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한번 알려주면은 아이가 다음 시간에 이걸 기억할까? 라고 하면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다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세이빙이라는 어휘가 나오지 않으면 아이는 이걸 기억할 만한 기회를 잃게 되겠죠. 근데 이 세이빙이라는 단어를 제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게 될까요? 글쎄요. 한 달 뒤, 두 달 뒤, 아이는 몰라요. 그러면은 배운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제가 숙제를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춤으로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인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건데 그걸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아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어느 부분이 있냐면은 이거 맞다 이걸 말을 하더라고요. 밤늦게 준비물 사느라 숙제를 못했대요. 수요일 날. 근데 문제는 그래 숙제 결과 보내봐라고 하면은 이걸 원래 매일매일 저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걸 제출을 안 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역시나 한 주 동안 안 했어요. 보니까 또 일요일 날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에 잤고 그 다음에 학원을 몇 개를 갔고 가는데 이동 시간 30분씩 잡아도 아무리 진짜로 억지로 잡아도 3시간 반이에요. 학원 2개 가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조차도.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결과적으로 다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왜 안 했는지를 계속 파악하다 보면 결국 이게 답인 거예요. 귀찮아서 안 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한테 숙제를 제출을 하라는 걸 숙제로 만들었는데 그걸 안 해버리고 씹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어머님께 그 카톡 메시지 보내는 걸 아이가 다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막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 메시지를 아이는 거기에서 자극을 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겁이 났을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것들 겪어야 됩니다. 아이가 너무 긴장감을 못 느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 좀 필요하고요. 이런 게 있고 그건 이제 단순히 어휘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If you had to choose one trait that you appreciate the most in your best friend, what would it b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대절이 여기 나왔잖아요. 이게 관계대명사거든요. 근데 관계대명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예요. 이 문장을 제가 이거를 아이가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못 먹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 개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못 먹는 문장을 단계별로 다 쪼개서 소화시켜 자기 걸로 만들도록 숙제를 만들어주는 게 제가 했던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이가 숙제를 제출하면 그 빅데이터를 본단 말이죠. 뭐가 잘 되고 있구나, 뭐가 안 되고 있구나. 그렇게 해도 숙제를 하질 않으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제 숙제를 안 주고 이걸 안 주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어휘나 이런 것들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아이가 기억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이걸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문장을 만드는데 여기서부터 choose가 동사로만 한 문장에서 나왔을 때 그것이 명령어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choose를 하고 골라라라는 거를 아이가 유추해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choose a toy라고 하면 장난감 한 개를 골라라. 이걸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주고 아이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추를 시킬 수 있는 발판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Choose a toy you like. 이건 뭐냐고 물어봤더니 너가 좋아하는 장난감 한 개를 골라라라고 말하더라고요. 맞췄어요.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저는 여기서 약간 옮겨가요. choose a trait. 그러면 특성을 한 개 골라라라고 말을 하는 와중에 특성이 뭔지 모르니까 저는 사전을 열고 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10번 반복해서 말해라라고 해요. 원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숙제로 만들어주고 아이가 숙제를 통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하도록 만드는 게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아이가 숙제를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서 이렇게 했는데 오래 못 가요, 이 기억력. 그 다음에 이제 약간씩 바꿉니다. choose your friend's trait. 이렇게 해서 너의 친구의 특성을 한 개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본인이 유추한 거예요. 그 다음 choose your friend's trait you appreciate 이렇게 했더니 이걸 못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만들 수 있도록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유추가 가능한 방향으로. choose your friend's toy you like 라고 했더니 이거는 맞죠. 너가 좋아하는 너의 친구의 장난감을 골라라 인데 like가 동사인데 여기에서 appreciate도 동사라는 걸 배웠으니까 형용사로 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그어주고 알려준 게 요거 넘어간 다음에 해준 거예요. I appreciate your help 하니까 나는 너의 도움에 감사한다. 근데 이것도 너 help를 동사로 보려고 하길래 your help는 뭐냐라고 했더니 너의 도움이래요. 그럼 이건 뭐야 했더니 너의 도움에 감사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이라는 힌트를 주니까 여기에서 고마워하는으로 고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I 가르치듯이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도 그렇고 그 완전 영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머릿속에 정보를 넣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확인 문제로 choose your mother's trait you appreciate 이렇게 했더니 너가 고마워하는 너의 엄마의 특성 한 개 골라라. 아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숙제로 이 한 문장을 아이가 이해해내게 만들기 위해서 이 한 문장에 그 밑에 디딤돌이 되는 수십 가지의 문장을 계속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한테 숙제를 안 줬어요. 아이 숙제를 싹 다 지웠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아이랑 이거를 계속 할 건데 제가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너 지금 숙제 안 하니까 배운 거 다 까먹는 거 알겠냐고 이렇게 말을 해줄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아이가. 일단 누가 뭘 하든지 간에 꾸준함이 없는, 그러니까 교육 쪽에서 다 같이 하는 말인데 어딜 가도 되는 아이들이 존재하고 애초에 어딜 가도 힘든 아이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은 꾸준함 단 한 가지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아이가 꾸준함이 너무 없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없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없어요. 그거를 바꿔주려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그게 찡이 박혀 있는 거를 제가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아요. 계속 하긴 하겠는데 근데 어머님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저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떠한 의견이 있으면 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는 거는 일단 뭐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약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